일본의 전설적인 수상을 했던 다나카 가쿠에이, 그 사람도 로키드 사건으로 체포됐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닉슨도 사법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정치에서 사법 처리와 정치적인 어떤 합의에 서는 부분은 그야말로 미묘한 부분입니다. 뭐 언뜻 보면 파퓰리즘으로 선동하자면 정치에서 아무리 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 앞에 다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대중들이 박수를 주로 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대로라는 말이 정말로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과연 법대로라고 이야기할 만큼 공정하고 완벽하냐는 겁니다. 법이라는 부분을 다 적용했을 때 법과 그 다음에 도덕의 경계는 매우 애매할 수 있고요. 특히 정치에 그런 것을 적용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엄격하게 법대로 했다면 한국의 전직 대통령 전원은 감방에서 수십 년씩 살아야 될 거고, 전직 한 장관급 관료 거의 90%는 감방에 가서 몇 년씩은 살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한 8, 90%는 다 감방에 가서 몇 년씩 살아야 될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한 사회가 정치 보복으로서 부패 청산 사정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회가 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 이야기하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고, 그야말로 적폐청산 말하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도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관피아 척결을 외쳤고 시도 때도 없이 적폐청산, 부패청산을 언급했지만은 결국 그 정권이 이제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문 정권을 만약에 저보고 칼을 줘가지고 윤 정권이 끝난 이후에 적폐청산하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걸 갖다가 청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문 정권이 있을 것 같냐, 박 정권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문 정권이 박 정권보다 몇 배 더 세다. 박 정권이 다 합쳐서 징역 한 100년, 200년이면 문 정권은 징역 한 10,000년쯤 될 것도 같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이렇게 무사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블랙리스트요? 지금 웃겨요. 김은경이와 신미숙이 청와대 비서관이 지금 옷을 벗고 둘이를 불구속하는 선에서 지금 끝냈다는 거예요. 일개 판사 한 명이 김은경이 일이 기각한, 영장 기각한 박정길이가 판사지요.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이가 갈린다고 바득바득 갈다가 한 달만 지나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게 인간의 수준의 한계입니다. 요즘 박정길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판사가 거의 생쇼를 했다고 보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당번 판사 같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대기하죠. 영장 실질 심사 담당으로요. 그러면 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건지 발부할 건지만 결정하고 기각 사유와 발부 사유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박정길은 정권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문 정권이 블랙리스트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문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순위 조작해서 집어넣은 것도 개혁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확실한 범죄 행위가 어느 순간에 개혁으로 탈바꿈하는 희한한 장면이 일개 판사 한 명의 입에서 이루어졌고, 그 순간부터 문 정권을 터각까지 위협했고, 전 부서에, 그게 어디 환경부만 있었겠습니까? 환경부만 드러나서 그렇지요.
전 부서에 그런 식으로 뭐 660개의 일자리를 쫓아내고 넣어주고 그건 또 드러난 거고 그 말고 자질구레한 일자리까지 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건데 일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판결 하나 때문에 이제 문정권은 블랙리스트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고 그 뒤에부터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잃고 허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쫓아내기 위해서 공모했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놈을 넣어주려고 등수를 갖다가 디비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만 했습니까?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래도 떨어진 놈을 또 딴 데다가 넣어주고 온갖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덮으려니까 김태우도 봐주겠지요. 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런데 지금 김기춘 박근혜에게 주어지고 있는 공천 개입,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해당되는 문제죠. 공천 개입, 지금 청와대만큼 양정철을 민주정책연구원에 박아놓고 내년 총선에 반문, 비문, 그리고 4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을 철저하게 물갈이하기로 했다. 그리고 백운우를 그 밑에 부원장으로 꼽아놓고 양정철, 백운우가 물갈이를 책임지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은 다 떨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전부 좀 충성 맹세하면서 어제같이 몸싸움이 벌어지면 그 앞에 가서 계급품을 물고 또 한국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또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에 충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걸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탄하는 여당 의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천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꼬리를 이렇게 잡히지 않았으니까 합법이고 박 정권은 그 꼬랑지 흔적을 남겼으니까 당시 진박들을 공천하라, 여론조사를 하라 이런 걸 남겼다고 그걸 처벌합니까? 특활비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역자고 하면 저는 국정원 특활비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참에 국정원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관을 낳아놓으면요. 그야말로 간첩은 대충 잡고 그야말로 간첩 활동을 하는 기관처럼 돼가면서 엄청나게 검은 돈들을 쓰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슬람의 그 아프간에서 뭐 전도 갔던 사람들이 납치됐지 않습니까? 거기 전도 갔다가 납치된 사람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같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돈 다 물립니다. 국가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납치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구출하러 갔다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서 북한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2007년 11월입니까? 11.4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계약금 쪽으로 갖다 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처벌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들었어요. 국정원장이 김만복이가 선글라스 맨 데리고 007 가방 들고 갔을 때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될 건데 국정원의 특수한 활동 영역을 보장해 줘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갖다 대면 깜빵에 안 갈 정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블랙리스트 정권 바뀌어서 있는 사람 내쫓고 저거 사람 꼽은 거 그 다음에 공천 그리고 특활비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느 정권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에 휘둘려서 그리고 우병우를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마치 검찰로 막아보려고 하다가 뚫려버린 그 행동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리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문제는 대통령을 내놓음으로써 그건 끝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재단을 만들었다. 그 재단에 돈을 가져갔습니까?
그 다음에 최순실이 말에 후원을 받았다? 그건 최순실의 문제지요. 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걸 가지고 부패로 몰고 가서 지금 35년입니까? 지금까지 놓은 게. 자, 이 정권이 악독해서 구속시켰다 하면 그것도 한 1년 안에 끝내야죠.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요, 심장에 8개의 스텐스를 박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구치소가 지금 겁을 내서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 생기면 병원에 급히 옮기는 훈련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왜? 구치소도 나중에 김기춘 같은 사람이 옥중에서 옥살을 하면 문제가 커질 거니까요. 그런데도 판사가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요, 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불 각종 수뢰 억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어떤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혼자 책임을 지고 그건 남자답게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더 이상은 가족이나 똘마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대로 하자면 그거는 그거고 가족은 가족대로 기소되어서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사람이 법과 국민 정서와 상식의 선에서 이 정치적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다른 여러 정권보다 저는 덜했지, 탈법이나 불법이 일상적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보다 박근혜 정권의 지금 일탈은 덜했고요. 노무현 정권보다도 덜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과의 유착이든 박근혜 정권에서 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밑에서 2인자가 내놓고 설치기도 어려웠고 또 재벌과의 관계를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가를 잘 알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죠. 좌파가 더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IMF 핑계대고 구조조정한다면서 아주 재벌들을 찢고 발기고 해체시키면서 그리고 정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벤처 진흥을 하고 벤처 비리 단속하면서 엄청나게 기업들과 연관됐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기업들과 유착되어서 그야말로 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부터 내려온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갖다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기업들과 유착되어서 돈을 만드는 일들이 그런 관행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김대중 정권부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정권은 박 정권을 촛불로 쫓아냈다고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고 자신들은 정의롭고 그들은 불법이라고 없는 환상, 신기루를 만들어서 아직도 촛불정신 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혐오스럽습니다. 그 뭔 정신이고 뭔 혁명입니까? 근데요, 한국당도 그 못지않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한국당의 뿌리는 간판만 바꾼 것이지 새누리당이고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박근혜와 김기춘의 공과관은 다 한국당에 그대로 개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이 박근혜를 부인한다고 그 한국당의 의원의 절반 이상이 친박인데 박근혜가 부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그건 한국당이 그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에 대해서 그들도 동참을 했거나 같이 있었거나 적어도 잘못을 지적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실세를 자임하면서 박 정권의 햇살을 잔뜩 누렸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지금 침상 깔고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누웠던 사람들도 한 3년 전에는 거기 통하면 온갖 자리나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와 김기춘의 치욕과 잘못은 한국당의 치욕과 잘못이고 그들은 박근혜와 김기춘에서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기춘이 기춘대원군 이럴 때 그들은 김기춘을 만나서 온갖 부탁과 청탁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김기춘 씨가요, 실장이요, 한간에 알려진 것만큼 힘이 없었고 호가호의는 정말 쓸데없는 3인방이나 최순실이 하고 김기춘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사나 이런 발령들을 제대로 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몸에 배인 충성심 때문에 입 딱 닫고 안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진당 해상이니 종북 척결이니 이런 데 앞장섰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저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통진당을 해산하고 종북을 척결한다고 앞장섰던,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국당의 책임은 없느냐는 겁니다. 한국당이 거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박근혜와 김기춘의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김기춘에 의해서 2016년에 공천받아서 배지 단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걸요, 지금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 다물고 있다고 당신들이 거기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박근혜, 김기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한 책임 공유체가 돼야 된다. 박근혜, 김기춘의 잘못도 자기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도 자기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박근혜가 뭔 온갖 과실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죠. 문재인보다 잘한 것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을 지키는 부분에 노하우가 떨어지고 몇 사람한테 의존하다가 적골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국당이 무슨 황교안이 박근혜 석방하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서류 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김기춘 석방 투쟁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어제 번개뉴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18 폄훼로 무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징계하고 세월호 발언으로 차명진이 정진석을 또 징계하는. 자,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국당에 코가 끼어있는 국회의원이 20-30명 됩니다. 더 늘어나잖아요. 곳곳에서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한국당의 의원들이 초토화될 거예요. 맞춤식으로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은요, 도를 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김기춘의 석방 투쟁에 나서고 그 다음에 앞서 싸우다가 칼을 맞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중도의 표를 흡수하고 합리적인 보수, 그런 국민들의 시각을 갖다가 의식하고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말을 잘못한 사람, 과거와의 단절,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박근혜, 김기춘과 단절한다고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공과 과를 개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단절로서, 그러면 당신들이 여태까지 똥밭에 같이 살다가 이 똥밭에 있던 사람이 환양녀 연모처럼 저기 가서 모욕 한번 하고 놓으면 당신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박근혜, 김기춘과 지금 한국당에 뭐가 다릅니까? 황교안은 박근혜, 김기춘 밑에서 뭘 했습니까? 법무장관, 총리, 또 그 경력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김기춘이 잘못이 있고 박근혜, 김기춘이 구속될 만큼 그들을 풀어주지 못할 만큼의 잘못이 있었다면 황교안도 법무장관, 총리에서 지금 당대표 쇄신해서 중도로 무슨 합리를 적은 개혁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내 위에 사람들은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좋은 것만 챙기고 더러운 것은 없애도 됩니까? 내가 뭘 물러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을 전부 다 물러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이명박이고 박근혜의 유산을 다 물러받았고 간판을 바꾼다고 그 집이 다른 식당이 됩니까? 예? 서울 식당 하다가 부산 식당으로 하면 그 집이 부산 식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보다요. 그래서 그렇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단절하려면 황교안도 하지 말고 박근혜 정권 때 제일 박 정권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한국당의 대표가 되어야지요. 나경원도 자격 없어요. 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시적인 공범이거나 동조자고 또 실패의 책임자인데 그게 어떻게 단절이 됩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다 공천하겠다고 해야 단절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따지자면 죄의 크기의 문제지 전부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문 정권에 대해서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 앞으로 잡혀가는 사람도 전부 동지로서 석방시키려고 요구하고 당이 앞장서서 말 잘못했다고 시원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징계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거는요. 내 살라고 나도 더러운 놈인데 내 살라고 내가 좀 평편히 나아지려고 동지들을 저격에 다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치고 연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신한 사람 중에 세계 정치사에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당은요. 박근혜, 김기춘 등 지금 깜빵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석방을 하고 투쟁에 나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손짓하겠죠? 뭐 막 욕을 하겠죠? 저것들은 역시 구태정당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깨끗한 놈들이냐고 싸워야죠. 뭐 그렇게 하면 중도나 뭐 합리적인 사람들의 표를 못 얻어요. 세상에 중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딱 구별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무슨 뭐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32%, 31% 지지율 올려주니까 이게 무슨 진짜인 줄 알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이 가짜라면 한국당 지지율도 가짜인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정치는요. 그리고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 정권이 상식적으로 잘하고 있고 완벽한데 이 사람들을 풀어라 하면 그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은 블랙리스트나 지금 특활비나 공천 개입이나 또 무슨 우리들 병원 의혹이나 문다의 의혹이나 손해원 의혹 뭐 이런 숱한 의혹들을 보면 이 정권이 지금 박근혜, 김기춘을 감방에 넣어둬야 될 도덕적, 법적 정당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경찰이 작동합니까? 판사들이 그렇습니까? 헌법재판관이 그렇습니까? 나라가 거의 독재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과거의 동지부터 구출하는 것이 투쟁의 1순위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황교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가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은요. 최소한의 사람 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